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스타입니다. 5월달이 됐습니다. 5월 1일 현재 한국시간 2시 3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트레이딩도 좋으시지만 가정에 충실하는 또 한 달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제 시황에서 제가 유로달러 여러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상단을 일단 돌파했어요. 요 그동안 박스권에서 놀던 요 작은 상단을 4시간 현재 차트를 보시면 요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런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보면 요런 추세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추세가 이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네, 요런 추세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줄여서 보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위에서는 이렇게 지금 내내 같은데요. 요런 형태로 네. 이건 지울게요. 현재 이런 추세선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돌파 이후에는 우리가 유리한 자리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는 이 자리까지의 바운스가 와주면 역시 매수하는 형태의 플랜이 맞겠다라는 현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를 우리가 피보나치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그려보면 그동안 여기 이 자리에서 놀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놀았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단을 지금 38% 상단을 결국 돌파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유로달러의 다음 목표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이 왔을 때 상승하는 형태의 그런 플랜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두 가지 플랜을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플랜이냐면 일단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저는 이렇게 플랜을 생각했습니다. 이 1시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게 결과적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에서는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요게 2번이었다라고 저는 봤었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 어제 이 하락이 있어가지고 오후장에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몇 시간을 여기서 지지를 봤더니 더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위로 상승을 시키는 그런 리버스 흐름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현재 요 하락 시나리오가 완전히 인바리데이션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고점을 아직 못 넘겼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현재 뭐 매도로 보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인바리데이션 포인트는 아직은 깨지진 않았다. 왜냐면 직전 고점을 아직 넘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락 시나리오 이후에 저는 그래서 어제 저는 요렇게 본 겁니다. 요 하락이 2번이 끝났고 내려와서 바운스 내려갈 거라고 보고 저는 거꾸로 요 자리에서 매수가 아니라 요 자리에서 매도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손절을 바로 따해버렸죠. 그래서 정작 뭐 분석 잘 해놓고 트레이딩은 이상한 방향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대신 저는 뭐 파운드라든가 다른 종목에서 또 선전을 했고요. 요게 하락 시나리오였고 상승 시나리오를 제가 미리 준비해뒀던 게 뭐였냐면 업 시나리오 요거였습니다. 이거 줄여보면 마찬가지로 즉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ABC로 끝났고 상승은 끝났고 ABC로 조정이 끝났고 즉 요게 큰 A가 되고 요게 큰 B가 되고 C가 되는 플랜으로 생각한 게 이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요게 어제 유럽장에서 고점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3-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내려온 게 2번. 근데 사실 어제 내려온 모양이 굉장히 좀 물론 요게 파동 내에 있기 때문에 프랙탈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요 1번 자리를 이렇게 너무 침하하고 내려와가지고 저를 순간 이제 꼬드긴 거죠. 매저들이요. 꼬드겨서 이제 매도를 요 자리에서 잡게끔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다시 바운스가 됐기 때문에 현재 1번, 2번, 3번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3번 후 3번이 진행 중인 걸로 봐야 됩니다.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요 부분을 그러면 어제 올라온 부분만 제가 자세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기침이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요게 어제 유럽장에서 고점 찍고 내려온 게 1번, 올라온 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었다. 그러면 요게 1, 2, 3번이 현재 1, 2, 3로 끝났거나
혹은 아직 3번 안에 있는 3번 파동, 그리고 여기 3번 안에 있는 4번 파동, 3번 안에 있는 5번 파동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요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여기를,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요게 3번이 끝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A, B, C 형태로 해서 이렇게 조정파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1번 자리를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선을 그어놨던 자리가 피보나치로 아마 요 부분일 거예요. 314 부근. 314 부근, 314인가요? 잠깐만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8%니까, 아니네요. 314가 아니고, 요 자리네요, 요 자리. 311 자리에요. 그래서 요 부분 근처까지는 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요 무브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무브먼트 어제 막 갑자기 급등시킨 요 기간이 한 몇 시간을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저는 요게 내려오고 조정받고 내려가는 하락 깃발으로 봤어요. 근데 완전히 속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네, 보면은 내내 이 자리가 50% 선이에요. 50% 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매수를 해보겠다 하면 요 정도 근처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요 자리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플랜으로 가든가 요 부분에서의 지지를 봐서 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내려오고 먼저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 3번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즉 3번 맞고 다시 4번이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요. 그래서 오늘 전략은 이제 만약에 요게 3번이 이렇게 돼서 된다면 3번의 어떤 목표치가 어디냐, 요 정도 존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저 글로벌 스타라고 보이죠? 요 자리. 그러면 3이 지난번 고점 있죠? 지난번 고점 3이 한 1.320 뭐 얼마 때, 요 정도 때에서는 다시 매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마찬가지로 저도 요 정도 때를 먼저 찍으면, 안 내려오고 먼저 찍으면 여기서 추세 변화를 봐서 일단 여기서 매도를 걸 겁니다. 걸어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가는, 이것도 꽤 됩니다. 100피크까지 됩니다. 오늘 뱅크홀리데이가 지금 여러 간데 나라들이 뱅크홀리데이에요. 4시 반에 파운드가 이제 관련 지표가 있고요. 그래서 4시 반 부근에는 파운드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3시인가 2시인가에 FOMC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럽장은 그렇게 유로 달러가 많이 움직일 그럴 장면은 아닌 것 같고, 조정 흐름을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벽 2시, 3시에는 FOMC 회의가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입니다. 그 무렵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한번 올 거라고 봐져요. 다우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아직은 강세예요. 하지만 오늘 내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 해요.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또 달러 강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들의 전략은 일단은 매수 마인드를 갖되 요렇게까지, 아까 제가 4시간 차트 한번 보여드렸었죠. 요렇게 만약에 차 위에서 4시간 차트 한 번 더 점검해 드릴게요. 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렸었죠. 이렇게 네. 그럼 다시 크게 보면 여기 맨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라인 근처까지는 한번 와야 된다. 와서 지지받고 가야만이 진정한 상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게 먼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1.32 부근에서는 321 정도 부근에서는 1.321 정도 부근에서는 추세 변화를 봐서 저는 바로 매도로 진입을 할 거예요. 진입을 해서 다시 1.311까지 끌어내리는 전략을 할 거고요. 안 올라오고 먼저 내려온다 하면은 1, A, B, C로 보고, 근데 C가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더라도. 그러면 C로 보고 한 요 정도 무렵 1.31, 4 정도 무렵까지 오면 거기에서는 다시 매수 플랜으로 지지정을 봐가지고 매수 플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 한번 할게요. 좀 주소가 없었습니다. 정리 한번 하면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나리오를 저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업과 다운. 그게 잘 맞아주면 좋은 거래가 되는데, 안 맞아주면 뭐 손절만 따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유로가 이렇게 보시면 요게 1번이었고, 지난번에 바닥 찍고 요게 1번, 2번, 현재 3번을 만들고 있다. 그 3번에 1이 나왔고 2가 나왔고 3에 3을 지금 만드는 중이다. 3에 3을 만들었거나 또는 만드는 중으로 봐줘요. 근데 보통 3번 파동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보통 고점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또 50% 자리는 제가 말씀드린 요 자리 3이
1에서 2 정도 사야 되는 자리, 요 자리는 또 강한 저항대입니다. 요 정도 영역이. 그러니까 먼저 오면 저는 매도, 그렇지 않고 내려오면 요 자리에 한 3일 4 정도 되는 라인 있죠. 요 정도 무렵 3일 3에서 4 정도 되는 라인에서는 다시 매수 플랜. 항상 제가 늘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요런 걸 봐야 돼요. 추세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냥 덮벅이 아닙니다. 늘 보고 가능성,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요 조정 흐름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를 보고 지지가 될 때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는 항상 짧은 손절을 갖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뱅크홀리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요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요것만 작은 차트로요. 깨끗하게. 너무 말이 많으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이게 보면 현재 요게 이제 3번 파동 안에 요 흐름 안에 1번이었고 요게 2번이었다. 그러면 다시 1, 2, 요게 작은 3, 4라 봐야 돼요. 3, 4, 5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3번이 안 끝났다고 저는 봐져요. 3번이 안 끝났기 때문에 3번이 이렇게 먼저 갈 확률이 높겠다. 다만 3번이 끝나면 당연히 여러분 4번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에서의 매도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근데 혹시나 또 이게 카운트가 뭔가 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먼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 3일 4라는 부분에서 한번 지지정을 보셔가지고 다시 매수를 담궈서 올라가 보는 플랜으로 오늘 잡고자 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제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와 올라간다라는 이런 개인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에 젖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늘 뒤통수를 잘 때립니다, 여러분. 올라간다는 플랜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고점을 못 넘긴 상태에서는 확실한 확인 사살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요게 A가 되고 다시 요게 고점을 못 넘긴 B 또는 고점에 거의 근접한 B가 되고 다시 C로도 돌변할 수가 있어요. FOMC 결과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매수다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얼마든지 이건 흐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블탑 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유리한 자리가 어딘가, 내가 유리한 자리, 또 내가 손절을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늘 명심하셔야 돼요. 늘. 그래서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화들을 보셔야 돼요. 보셔가지고 보시다 보면은 또 좋은 자리에 오는 통화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중심으로 같이 트레이딩을 임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니어원들 대상으로 공개 방송을 조금 오래까지 할 계획이에요. 4시부터 한 9시 정도까지 오늘 또 모처럼 직장인들 쉬시는 날이신데 저녁에 방송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 계획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플랜 명심하시길 바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리만 기다려서 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